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 처리 기사 매일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TV, PC, TV, 휴대폰 등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달막이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어로 쓰면 one source multi device 라고 해서 OSMD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요 원소스 멀티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 요거는 뭐 아주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공통 컨텐츠를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보여주는 것이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디지털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스크린이 정답이죠. 엔스크린. 자, 그래서 엔스크린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갖다 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요즘 이게 어떤 컨텐츠가 하나의 컨텐츠가 있으면 컨텐츠가 있으면 한 개의 컨텐츠가 있으면 다양한 이제 TV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PC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에 제공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면 TV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PC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엔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해진 것은 이 컨텐츠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디지털화 됐다고 해서 다 가능해진 건 아니고요.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포맷이 이 컨텐츠의 포맷이 이제 표준화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동영상이라든가 동영상 또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표준화 위원회에서 표준화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MP4라든가 동영상은 또 사진은 뭐 JPG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표준화한 거죠. 또 뭐죠? 음악 같은 경우는 MP3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표준화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디지털 기기에 볼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하나의 컨텐츠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번 자, 하드디스크나 주변 장치 없이 기본 메모리만 갖추고 서버와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개인용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인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MEMS, 빈 클라이언트 PC.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라고 했을 때 컴퓨터, 뭐 PC라든가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CPU가 있어야 돼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기본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그 어, 외부 기억 장치. 요거는 이제 내부 기억 장치고 주기억 장치, 그죠? 그 다음에 내부 메인 메모리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어,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보조기억 장치. 예,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입출력 장치가 들어가죠. 이렇게 보통 컴퓨터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이 입출력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 이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없고 기본적인 메인 메모리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CPU하고 메인 메모리 정도만 있어서 기본적인 그 서버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 서버나 이 서버와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 서버에서 모든 정보는 저장돼 있고 데이터는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버 쪽에. 그래서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여기서 컴퓨터 쪽에서 요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여기서 받아서 보기만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싱클라이언트 PC라고 해요. 싱클라이언트 PC. 예, 영어를 의미를 보면 가벼운 그런 뜻이잖아요. 가벼운 또는 뭐 얇은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PC가 어떤 뭐 엄청난 그 스펙을 가진 그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정보 처리를 그 많은 양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서버에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연결돼서 컴퓨터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동작들만 하는 그런 PC를 말합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요즘은 이제 서버의 기능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기능이 되게 발달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PC의 모든 정보를 서버에다가 담아서 지금 PC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보안성 또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서버에다가 다 올려놓고 서버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들을 다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가상화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게 되고, 업무에서 생산된 데이터들만 서버에 바로 저장되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아예 없애버려서 클라이언트 아주 가벼운 PC를 갖다 놓고 단말기 같은 역할만 하는 거죠. 가볍게. 그래서 서버 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서 접속해서 그 서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전자결제나 또는 뭐 ERP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거는 서버에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PC에다 저장하지 않고요. 그런 형태가 싱클라이언트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설명한 것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MEMS는 이제 초정밀 반도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센서, 액추에이터 등 기계 구조를 다양한 기술로 미세 가공하여 전기 기계적 동작을 할 수 있는 초미세 장치입니다. 예.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 존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일반 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보안 구역, 그래서를 분할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 보안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게 하는 일반 노멀 월드하고 보안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보안 구역 시큐어 월드를 분리해서 트러스트 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존을 갖도록 하는 하드웨어 보안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블릿이라고 하는데, 이 패블릿은 태블릿식 기능을 갖고 있는 10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10인치 이상으로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10인치 이상 된 거, 이거 우리 보통 막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전화로 옛날에 쓰려고 했었던 거, 전화가 되긴 되지만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태블릿이라고 한다면 5인치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태블릿이 정답이고요. M디스크는 한 번의 기록만으로 자료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광저장 장치를 M디스크로 합니다. 그래서 5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신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용어 이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인터넷, 이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죠. 뭐 좀 오래된 그 키워드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 3월 인터넷은 연구가 활발하고 또 현장에서 지금 많이 또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통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서 지금 뭐 현장에서 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지나간 이슈라기보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키워드다, 신기술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람을 제외한 사물, 공간, 데이터, 인터넷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다. 뭐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을 제외하진 않고요. 사람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물하고 연결하고 사물하고 사물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나머지 보기들도 스마트 센싱 기술이 중요하죠. 무선 통신 기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센싱 기술과, 왜냐하면 사물과 사물이 통신을 하려면 사물의 어떤 데이터, 센싱하는 기술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또 인터넷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 인터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를 써서 컴퓨터와 컴퓨터와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사물의 센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무선 통신 기술이 굉장히 속도도 빨라야 되고 또는 연결하는 그 연결망도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고, 사물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 기술이 또 좀 중요합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그래서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해주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참고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IoT라고 한다면 다양한 응용 디바이스,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또는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센서 노드를 통해서 뭐 CO2 센서, 조도 센서, 자외선 센서, 진동 센서,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들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가 취합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 뭐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USB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로 전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와이파이 노드도 있고 뭐 블루투스 센서 노드도 있고 그런데 이 센서들이 연결되면서 다양한 기기에 연결할 때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상에서 서버 및 회선,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정보기술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자, 우리가 지금 요즘 현재 최근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버나 회선이나 플랫폼이나 서비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다 구매해서 하는 거예요. 소유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 형태를 빌려서 쓰는 가상화된 컴퓨팅 환경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실 핵심은 클라우드가 구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데이터도 저장하고 서비스도 받고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 뭐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데이터 저장하는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구글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있죠. 구글 닥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빌려 쓰는 거지만, 가상화된 컴퓨팅 환경을 빌려 쓰는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 돈을 내고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쓰는 것도 뭐 어떤 서비스 형태로 가능하지만 이런 유료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나머지 모바일 컴퓨팅, 분산 컴퓨팅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바일은 이제 당연히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컴퓨팅 환경을 말하는 거고, 분산 컴퓨팅은 이제 여러 지역의 컴퓨팅의 자원들을 갖다가 같이 분산시켜 가지고 하나의 컴퓨팅처럼 쓰는 것을 분산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컴퓨팅은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뭐 물리적인 장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 다 도입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 구축하려고 그러면 하드웨어 뭐 웹서버 필요하지, 와스 서버 필요하지, 뭐 DB 서버 필요하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 다 구축하는데 뭐 최소 못해도 뭐 1, 2억 이상은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자원이 부족한 그런 자원을 사서 구매해서 쓰기에 어려운 그런 기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또는 뭐 그런 게 그렇게 구매해서 계속 구축해서 하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다가 보면 클라우드가 여기 있죠. 구름이. 이게 구름에다가 스토리지라든가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죠. IT 자원을 빌려 쓰는 서비스 방식. 이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에 어떻게 발전되어 온 거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이렇게 구축되었었어요. 그래서 서버에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대용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줬고요.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가다가 광대역 고성능 네트워크가 발전되면서 이런 이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은 인터넷 환경이긴 하지만 이게 제한적이죠. 어떤 거리의 제한도 있고, 어떤 그 랜 기업에서 쓴다 그러면은 그 건물 내에서만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광대역 고성능 네트워크가 이제 발전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통신이 어떤 통신하는 대역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통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 어떤 전문 업체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주 대형 뭐 어떤 서버 팜이라든가 또는 서버 공장 같은 거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서비스를 빌려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 좋은 게 개별 회사별로 어떤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서 뭐 ERP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뭐 개별 기업별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자원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격자 구조로 연결하여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드 컴퓨팅이에요. 자, 원래 그리드 컴퓨팅은 원래 사실 이제 그 과학 연구 목적으로 많이 발전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슈퍼컴퓨터나 또는 대용량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그 과학기술 쪽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푼다든가 문제를
문제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연산할 때 어떤 대용량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연산 속도가.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또는 뭐 컴퓨터가 계산해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 한 자원 내에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갖다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여기에 각각의 그 컴퓨터들에게 에이전트를 깔아가지고 이 컴퓨터들이 각각의 이 문제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로 해서 연결해서 어, 공유해서 고성능, 이 컴퓨터의 전 지구에 있는 뭐 컴퓨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만 1000만 대다, 뭐 아니면 1억 대다, 그러면 그 1억 대가 다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인 것처럼 그리드로 짜서, 격자 무늬로 짜서 수많은 컴퓨터들을 격자 구조로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하게 해서 계산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은 잘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가상 컴퓨팅, 뭐 버추얼 컴퓨팅이라고 해서 실제 뭐 자원, 하드웨어, 실제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에다가 뭐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한 대가 있는데 그 서버 한 대를 이렇게 여러 대로 나눠서 뭐 그래서 한 대의 서버 안에 가상화된 서버를 여러 대 만들어서 뭐 5대의 가상화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상 컴퓨팅이 있을 수 있고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자, 모든 사물의 RFID 태그나 센서를 통해서 탐지된 사물의 인식 정보, 또는 물론 주변의 온도, 습도, 위치 정보, 압력, 오염, 균열 등 같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연결, 수집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물에다가 어떤 센서나 태그를 달아가지고 그 사물의 인식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환경 정보죠. 그 다양한 온도나 습도나 위치 정보나 압력이나 뭐 이런 다양한 환경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수집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U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SN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에 편제되어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센서를 통해서 USN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뭐 환경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물류자재라든가 동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로 데이터 사물에 있는 환경 정보, 뭐 다양한 아까 센서, 아까 IoT 아까 하고 유사하죠, 그죠? 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가 좀 오래된 개념이고요. 사실 이제 최신에 나온 게 Io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해서 오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신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